자, 찍습니다. 저기는 이 오빠는요, 초점 맞춤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칠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얘가 자꾸 날 따라다녀가지고 오빠의 초점 맞춰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원소거든요. 자, 이 책의 이름은 노란 책이에요. 노란 책. 노란 책 우리 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노란 책 7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근데 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걸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디선가 한번 본 사람들 있죠. 원소가 나오네요. 자, 현호야, 우리 원소가 뭐예요? 원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요. 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 어떤 물질들이 있어. 그럼 물질이 이 세상에 엄청 많단 말이야. 그거를 쪼개고 잘랐어. 그래서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까지 쪼갤 수 있죠. 그런 걸 우리는 원소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봐봐. 원소와 원자는요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엄청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내가 원자를 하잖아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쪼갰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니? 얘네들은요 원자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원소는 뭐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예전에 배우던 영어책 있잖아. 영어책을 한 장 쭉 찢어. 그래가지고 오늘 가위질 좀 한번 해봐야지. 가위로 알파벳을 하나 다 찢어요. 와우, 그러면 알파벳 졸라 많겠지. 한 장 속에 들어있는 거. 그럼 그 가장 작은 알파벳 하나를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야, 니네 그거 A끼리 모으고 B끼리 모으고 C끼리 모아봐. 그럼 완전 열 졸라 받죠. 막 그 코딱지만 하나 찾아가서 막 A끼리 모아야 돼. 그럼 그렇게 모으고 나면 A 모으고 B 모으고 C 모았어. 그럼 그 무대기들이 사실 몇 종류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알파벳 20몇 개인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입자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불렀어. 그럼 얘네들을 종류별로 모으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원소가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원소는요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한답니다. 됐나요? 그럼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이 다 쪼갰어. 그럼 원자가 몇 개니? 무한대. 그런데 그들을 종류별로 묶었어. 그럼 이 세상을 구별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니? 118종밖에 안 됩니다. 외우기도 쉬워. 118개.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어머나. 아니 그럼 이렇게 118종류밖에 안 되는 이런 원소들은 그러면 우리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얘네들 분류하기 전에 원소와 원자를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 자, 이거 중학교 과정 조금 배운 사람들은 우리 물의 식을 좀 한번 어디선가 들어봤을 건데 체리야 혹시 우리 중학교 과정 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우리 마시는 물 있잖아요. 워터? 진짜 물이에요? 이거 물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을 마셨어. 그럼 내 목속으로 어떻게 생긴 애가 넘어가냐는 거야. 내 목속으로 넘어가는 물은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막 넘어갑니다.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난 저거를 곰돌이 대가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 곰돌이 대가리를 이루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긴 애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O입니다. O. 산소야 산소. 좀 이따 기호 다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H라고 하는 원소 2개와 O 하나로 이루어진 게 바로 물이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수소 2개가 양쪽에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곰돌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 아니고요. 그럼 이 곰돌이 대가리처럼 생긴 얘를 잘라봐자. 자르고 잘랐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조그만 귀 2개랑 크다란 얼굴 하나로 쪼개졌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얘들아, 잘랐지? 짤은 가장 작은 입자, 즉 원자는 몇 개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 그럼 가장 작은 입자, 원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그런데 그 원자의 종류 있죠? 그럼 얘네들은 몇 종류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몇 개야? 그렇죠. 이렇게 묻는 거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소와 원자를 구별하는 거. 어머, 아니 그러면요, 저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냥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얘네들 막 쪼갰어. 그럼 이건 뭐냐면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가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포도당이에요. 야호, 포도당 이렇게 먹으면 좀 맛있어요. 그럼 이거 포도당인데 얘를 다 쪼갰어. 와, 얘네 원자 몇 개일까 얘들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12개인데 24개야. 그런데 이들의 종류는 몇 종류니? 그렇지. 이런 거요.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아니 그러면요 선생님 물은요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 3개로 이루어진 분자, 삼원자 분자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우리 O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O2가 뭐냐면 공기 중에 오늘 산소 좀 좋은데 그럼 막 이렇게 막 산소가 돌아다닌단 말이지. 그거를 우리는 산소 O2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O2라고 하는 친구는 O원자 하나랑 O원자 하나가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야. 그럼 이것도 O2 산소는 원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니? 그럼 몇 개? 2개. O 하나, O 하나. 그럼 얘는 몇 종류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하면 한 종류. 그럼 O2는 여기 그대로 쓰는 거야. 원자 몇 개로 이루어진? 2개로 이루어진 분자. 그럼 O2는 몇 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야? 2원자 분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근데요. 아니 그럼 꼭 이렇게 몇 개가 모여야 되나요? No. 모이지 않고 혼자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그 혼자 노는 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너네들 아는 거 헬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헬륨은 우리 헬륨가스라는 거 알죠? 헬륨가스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근데 내가 헬륨가스를 마셨어. 이렇게 마시고 말을 하잖아. 그럼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아마 어디 TV에서 많이 봤을걸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몸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헬륨은 공기 중에 있는 기체는 아니에요. 헬륨은 기체 중에 2번째로 가벼운 기체예요. 그럼 가벼운 기체를 딱 마시잖아? 가벼운 건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대를 통과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 그럼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짝 높은 톤이죠.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 말이 빠르면 고음이야. 이거는 과학. 중학교 1학년 2학기. 너네 이제 다음에 시험 볼 거. 그겁니다. 그럼 목소리가 되게 느려. 얘들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음이 되는 거야. 너네들 아직 애기들이라 아직 변성기가 온 친구들끼리 흔치 않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2쯤 되잖아. 이런 목소리 갖는 워시마들이 꼭 한둘씩 있어요. 안녕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낮게 말하는 친구들은 특징 굉장히 느리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 말이 되게 빠르면 고음, 말이 느리면 저음. 그런데 헬륨을 마시잖아? 뭔가 목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아마 그럼 헬륨은요. 얘는 요거 하나라고요. 네, 요거 자체 헬륨 하나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헬륨. 자, 헬륨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몇 개? 하나. 원소도 몇 종류? 한 종류. 어머, 그럼 이런 건 뭐라 불러요? 2개면 2원자 분자, 3개면 3원자 분자니까 하나면 몇 원자 분자? 1원자 분자. 어머, 근데 또 다른 말도 있어. 일자를 우리는 하나라고 하잖아. 한자어로 하나, 단.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고도 부르는 거냐면 단원자 분자.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 그러니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식을 쓰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원소와 원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 우리 원소들을 좀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소들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걸 뭘로 분류를 하냐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한답니다. 어머,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금속은 뭐니? 준서야. 금속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원소가 있어요? 몰라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준서야, 철은 금속일까 아닐까? 금속이죠. 그래요. 그러면 가영아, 금은 금속일까 아닐까? 금속일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현규야, 네. 나트륨은 금속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일 것 같죠? 그런데 금속이야. 아니 이런 지랄한 목표를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걸. 자르면은 그 반짝반짝하고 시간 지나면 공기랑 접촉해서. 오, 어제 좀 배웠구나. 그럼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들의 이름을 딱 듣자마자 너 금속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 이름들을 보잖아. 대강 보면 이 사람의 이름도 얘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야 라는 걸 이름으로 조금 알 수 있죠. 물론 아는 경우도 좀 있어요. 헷갈리는 경우. 그런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이름으로써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금속은요. 우리말로 번역한 거 말고 금, 철, 은 이런 거 말고요. 번역하기 전에 얘네들은 말 끝에 리움, 키움, 흉 이렇게 끝나잖아.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이랍니다. 오, 그렇지. 그런데 여기 꼭 예외가 있죠. 이게 단 헬륨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처음에 헬륨은 금속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얘 어떤 성질 때문에 금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랄하고 금속의 성질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넌 이름 금속 아닌데 내 이름 그냥 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는 말 끝에 륨,튬,슘 이렇게 이런 느낌을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이제 한 거야. 나트륨 금속이 아니야? 멋지게 금속이에요. 오, 그럼 튬으로 끝나는 거 리튬. 리튬, 스트론튬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여기도 슘, 칼슘 이런 것들이 다 금속이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이런 걸 구별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그런데 이건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금속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니? 뭐 이런 거야. 그럼 금속은요. 금속은요. 전기가 잘 통해요.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그럼 여기에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요.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아요. 그 다음에 전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요. 전기가 잘 통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다 열도 잘 통합니다. 아이쿠야, 그럼 금속의 성질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금속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데요. 호준아. 호준아. 진짜 듣니? 네. 호준님? 호준아. 자, 금속은요. 단단할까요? 무를까요? 판단. 자, 금속은 단단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거는 5개 0입니다. 이건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는 금속은 단단하다고 배웁니다. 왜요? 우리 초등학교는 애기들이잖아. 일상에 존재하는 금속만 배웁니다. 이거 진짜 금속입니다. 맞으면 막 졸라 딱딱해가지고 막 머리 구멍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 시계입니다. 진짜 시계인데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안 돌아가요. 장식품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되게 단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속은 단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집에 있는 단단한 게 대명사 숟가락. 막 이로 막 이렇게 먹어도 애가 막 티도 안 나죠. 그럼 단단하죠. 칼 다 단단해. 그런데 뭐야? 금속은 단단한 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니?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금속은 순수한 금속이 아니랍니다. 그렇지, 합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수한 금속은 없나요? 아마 집에 가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알루미늄 포에. 어떤 거? 알루미늄 포에. 알루미늄 포일
걔가 순수한 알루미늄 같지만 사실은 알루미늄의 겉에가 산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모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대답을 돼. 엄마, 나 돌잔치 할 때 받았던 돌반지 좀 보여줘봐요. 아니면 백일 반지 있잖아요. 이런 반지 안 돼. 엄마 끼고 다니는 반지는 아니야. 그럼 그 돌반지는 사람들이 너 돌이니까 돌 가져가 이렇게 준 거지. 그 돌이 바로 금이에요, 금. 그런데 걔가 순수한 금입니다. 걔를 엄마가 주잖아? 손으로 한번 바지를 꾹 눌러봐. 애가 그 찌그러져. 그리고 이로 한번 앙 하고 물잖아요? 이 자국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가 혼나겠죠. 엄마가 뭘 해야 돼?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금한테 그런 짓을 해도 금 가격은 달라지지 않아요. 금은 모양으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질량으로 매기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이까지 갈 필요도 없고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럼 손톱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왜? 무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우잖아? 그럼 여기에 얘들아 금속은 단단할까 모를까? 라고 물으면 그건 다 순수한 금속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야? 얘들아 금속은 단단해 물러? 몰라요. 그럼요. 금속은 무르기 때문에야. 무르기 때문에. 그럼 이 무른 걸 너네들은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문방구에서 찰흙을 사왔어요. 바로 사온 찰흙 있죠. 그게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와우.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얘도 몰라요. 그럼 얘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잖아요. 안 누를 거야. 이게 세게 누르잖아요. 얘 깨질까? 그냥 눌려버릴까? 깨져. 아, 깨지면서. 얘 안 딱딱해요. 아, 넌 안 써봤죠? 이거 되게 물러요. 그래가지고 막 이 누르면 이렇게 막 되게 부드럽게 나와요. 그러면 그 찰흙을 손으로 눌렀어. 그러면 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펴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너네 보통 이제 찰 싸면 손바닥에다 놓고 맨날 이렇게 해서 이게 돌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리다가 빵빵빵 때렸어. 그럼 넓게 펴지죠. 자, 금속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무르기 때문에 넓게 어떻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니? 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지랄 같은 게 나와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우리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자어를 쓰죠. 그래서 이거를 펴짐성이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한자어로 펼전자를 씁니다. 오, 여기 한자를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성이 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랄 같은 게 뭐냐면 중학교 이상만 들어가도요 펴짐성이라고 말 안 합니다. 전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한자어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를 빵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문질문질했어. 그럼 걔네 어떤 일이 벌어져? 애들이 막 옆으로 찌 늘어나죠. 이거는 마치 너네 지우개 막 지워가지고 똥 모아가지고 막 지우개 똥 막 문질문질하지. 그럼 애 어떻게 돼? 옆으로 졸라 길어지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바로 뽑힘성. 사용자 써야겠다. 얘네들을 길게 뽑아져 나오는 성질 뽑힘성이 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자어로 나오는 거야. 아주 지랄 같죠? 그럼 이 한자어로 얘네들 뭐라고 하는 거니? 걔네 연해서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니? 금속은요 전기와 열이 잘 통하고 전성과 연성이 매우 커. 이런 말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금속의 성질. 오케이? 아니 그러면요 금속은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는데요? 이 금속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상생활을 하는 온도, 상온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거 알아야 돼. 지금 이 온도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온. 아니 그러면요 금속은요 상온에서 딱 하나 빼고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얘네들은 상온에서 이렇게 쓰겠죠? 대부분 어떤 상태라고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뭐 빼라고요? 그렇지. 단수는 뭐라고요? 액체. 이거 아마 많이 들어봤을걸요? 수는 액체. 나머지는 고체. 그 액체라고 막 이렇게 만지면 안 됩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만질 기회도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수능이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직 주기율표를 안 배웠지만 주기율표를 배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금속들은요, 주기율표에서 어느 쪽에 모여 있냐면 왼쪽으로 쭉 따지잖아. 왼쪽. 위아래 따지잖아. 아래. 이런 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금속은 주기율표의 왼쪽 그리고 아래에 놓여 있어요. 이게 바로 금속이야. 됐나요? 이런 아주 간단한 금속에 대한 성질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비금속은요, 당연히 쟤네들하고 성질은 다 반대겠죠. 그럼 비금속은 말 끝에 뭘로 끝나는 거니? 바로 소자로 끝납니다. 그럼 우리 원소들 중에 소 끝나는 거 몇 개만 이름 생각나죠? 수소, 그렇지. 또 산소. 기소, 산소, 탄소, 질소. 그렇지. 그런 거. 붕소, 염소, 불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자로 끝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리튬션, 금속, 비금속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얘네들은요, 전기와 열이 안 통하죠. 펴지지 않아요. 그럼 펴지지 않으면 망치로 뻥 때렸어. 바사삭 부서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연필심.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오케이? 어머. 그러면 이런 것들 별것도 아니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또 용어 하나.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 우리는 도체라고 부르는 거 알죠? 그럼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해.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도체. 오, 굿자. 그렇대. 아니 지랄하고 꼭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도체는 잘 통하는 거고 부도체는 안 통하는 거라며? 근데 반만 통하는 거 있죠. 그렇지.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반도체. 그렇죠. 그럼 이런 반도체라는 건요, 얘네들 바로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라고리가 표현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반도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잖아. 반도체는요, 이 영어로 세미컨덕터인데 전기가 반만 통한다는 거야. 이건 뭐 개소리야. 반만 가다 많아?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는요, 양방향으로 막 어느 방향이나 다 흘러요. 그런데 이 반도체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런 걸 반도체라고 한답니다. 물론 그런 걸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요. 이건 그냥 커먼 센스. 그럼 반도체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인데 우리 반도체는 막 주식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와요. 막 반도체 산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도체는 그냥 전자 부품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때 꼭 뭐가 필요하니? 아까 얘기했던 거 바로 규소라고 부르는 원소예요. 이런 것들 다 배울 거고요. 그럼 이런 규소라고 하는 건 영어로 부르잖아요. 이건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실리카. 사실 이건 너네들 이렇게 더할 줄 알고 있죠. 실리콘 이렇게요. 실리카는 이게 원소 이름이고요. 실리콘은 제품 이름이고요. 실리카. 안 좋으시네. 자, 이 실리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리카의 SI가 얘의 기호고요. 됐어요? 별거 아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원소? 아까 원소가 118종류라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소를 다 똑같은 기호를 써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소 기호를 조금 외워줘야 되겠죠. 아하, 그래요? 그럼 우리 원소 기호를 쓸 거야. 그런데 이런 원소 기호는요, 영어가 대부분이지만 영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너네들이 이제 막 헷갈려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그리스어. 그리고 독일어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파벳 하나 또는 두 개로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너네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알파벳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한 글자를 쓰든 두 글자를 쓰든 무조건 앞자는 대문자, 뒷자는 소문자. 오케이.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이건 약속.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그거 체크할 때도 대소문자를 당연히 구별합니다. 앞자는 대문자, 뒷자는 서문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7쪽에 왼쪽에 보면 원소들의 이름이 한글로 쭉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호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기호를 만들 때요,
이거 졸라 어렵게 해가지고 너 모르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호들은 누구나 다 알기 쉽게 만드는 걸로 그 이름에서 그냥 알파벳의 몇 글자를 따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꼭 앞에 것만 따는 게 아니라 중간 거를 딸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알파벳 몇 개 안 되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겹치지 않게 걔네들 잘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왔니? 제일 처음에 카드뮴이라고 하는 원소가 나왔어. 여러분 카드뮴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나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 아유 이 카드뮴은요 중금속 오염.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아, 그 이빠이 오 이빠이? 네. 혹시 이타이. 이따이 아닐까? 네. 이빠이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몸감? 야 이빠이 써 뭐 이런 거? 야 유목을 이제 달고 말이구나. 이따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기호들 한번 해볼게요. 책 찾는 중이었어. 네. 책 찾는 중이었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카드명부터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카드명이잖아. 카드 그러니까 카드 CD 되게 쉽죠? 그 다음에 크로뮴이잖아. 이것도 안 좋은 거야. 크로뮴도 이것도 중금속 오염이야. 그러면 크로 CR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루비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비에서 RB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이오딘. 와우 더 쉽다. 아이오딘은 그냥 대문자 하나 딱 아이 이렇게 끝나고요. 백금은 그 옆에 플래티넘이라는 영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 플래티넘 PT 들어갑니다.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백금은요. 사실은 금보다 실제로 화학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백금, 촉매 어쩌고. 그러니까 화학이나 어떤 제품들을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백금이거든요. PT. 근데 이제 수은 같은 게 지하 같은 거야. 수은은 영어는 머큐리거든요. 그리스를 써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알파벳이 나옵니다. HG. 그런데 이 수음 같은 게 우리가 뭐 이런 걸 외워야 되나 하고 싶은데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물론 여기는 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수은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기압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여기 공기가 있자. 색깔도 순색. 맞아요. 수학적으로 해갖고 누르는 양. 그렇지. 니가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다 기억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막 공기가 우리를 누르잖아. 그럼 이만큼의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을 일기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일기압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로 그거를 같은 양을 재는 거야. 그걸 수은으로 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납도 이게 그리스야. PB. 리드가 영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브로민은 영어 그대로 들어갑니다. 브로민이니까 BR. 아연도 영어 그대로 징크의 ZN. 그리고 이런 것도 질환이죠. 주석은 영어로는 tin이야. tin인데 그리스어로 SN. 오케이? 근데 여기 주석으로 이제 tin인데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오지의 마법사의 깡통 하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죠. 나 심장도 나 마음이 없다 막 그러고 돌아다니잖아. 걔가 거기서 영어로 tinman이라고 나오죠. 그게 그 친구의 몸이 주석으로 코팅된 철 이런 걸 양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tinman이래. 이걸 까먹어도 돼? 그 다음에 E는 P 포스퍼러스, 황은 sulfur S. 그 다음에 염소는 클로린의 클이죠. CL. 그 다음에 또 아르곤이잖아요. AR. 그 다음에 칼슘 많이 먹어야 돼. 할 때 CA. 칼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사람. 내가 좀 아줌마 할머니잖아. 옛날에 우리 엄마는 내 나이에 손녀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만 뼈 부러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칼슘 많이 먹어야죠. 특히 나 같은 사람 좀 이렇게 영양실조라. 난 영양실조 맞아나. 이게 영양실조 진단받으면 얼마나 기분 더러운 줄 알아? 영양실조. 단백질 절대 부족.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난 고기가 안 좋아. 그러면 곤충. 콩을 드세요.
그치? 콩도 싫어해. 아 그러면은 바퀴벌레 같은 거 하나. 야이 저리 다 그게 아 바퀴벌레는 좀 선생님 그 미국 가셔서 인개미 버거 많이 드시면 돼요. 바퀴벌레 뭐냐고. 찍혔다 현규. 단백질이 고기에 얘 두 원래 배라고. 잘해요. 형규 뭐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형규 수학학원에서도 저래요. 원래 죽는다. 자, 그 다음에 칼륨은 K K, 오케이. 세슘은 S E. C, 그럴 것 같죠? 세슘, 아 CS. 잘못 들었다. S씨라고 쓰면 안 되는 게 S씨는 또 다른 스칸디움이라고 하는 원소가 따로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트로튬. 예. ST 아닙니다. ST 아닙니다. 성자 성인. 그렇죠. 오,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세인트라고 할 때 ST라고 쓰잖아요. 뭐 우리 크리스찬 그 여기서 뭐 성바오로 할 때 성 그게 세인트 ST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SR 쓸 거고 스트론튬. 그 다음에 은은 원래 영어로는 실버지만 그리스어를 써서 H. 오케이. 이거 아젠다 할 때 은이지. 뭐야? 은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이에요. 여러분 금이에요. 금 비싸죠?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AU. 미안해. 금이 AU. 네. 금이 AU.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왔어? 구리. 구리. 어버. 편의점. 그렇지. CU 구리. 아유, 그게 말이야. 그 왜 가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애들이 막 이상한 농담 하잖아요. 구리. 아하. 구리. CU. 처음에 그 무슨 말인가 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구리는 CU인데 얘가 CU는 쿠퍼에서 CU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니니니 니켈이니까 NI. 코발트니까 CO. 망가니즈 MN. 이것도 MAN인데 A 버리고 MN 쓰죠. 그 다음에 철도 영어로는 아이언인데 그리스어로 페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FERRUM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우리 철이 들어간 제품을 이제 철분 부족인 사람들 먹잖아요. 그럼 그때 그 약 이름에 페럼토라. 페럼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게 철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하지만 그게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발음이다. 봐봐. 그러니까 BA. 지금 너네 영어 단어이고 영어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물론 몇 가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어로 된 거. 그 다음에 또 거기 기우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우소는 SI. 왜냐하면 거기 영어로 셀리카. 내가 그냥 실리콘이라고 써놨어요. 셀리카예요. 셀리카 원래는. 어머, 아니 그러면 셀리카의 SI구나. 아까 반도체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알루미늄이니까 AR. 마그니까 MG. 이것도 자꾸 애들이 막 MA라고 쓰고 막 그런데 그러고 싶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MG. 그 다음에 또 그렇지, 트림이죠. 너나 할 때 나나. 그 다음에 네온 할 때 네네 할 때 애니. 그리고 또 불소. F. 오케이. 여러분 불소는 불소하면 취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오늘 불소 좀 쓰고 왔죠? 안 썼나 본데? 썼어요. 썼죠, 그죠? 그럼 불소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소고요. 번역하지 않으면 플루오린 이렇게 나오죠. 플로린. 그 다음에 헬륨 나오네요. 헬륨 할 때 HE. 산소는 억시전이라 O. 질소는 나이트로젠이라 M. 탄소는 카본이라 C. 그 다음에 수소는 하이드로젠. 발음 왜 이러니? 하이드로젠이라 H. 금소는 보론이라 B. 리튬은 리튬 번역 안 했죠? Li. 그 다음에 베릴륨은 BE. 야, 뭐 빼먹었냐? 아니요. 나 분명히 5개씩 썼는데 왜 이렇게 됐지? 불이 빼먹었잖아요. 자, 좋아요. 아까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라늄은 U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오, 뭐 이렇게 썼는데 막 졸라 크게 써놨죠. 아니, 그럼 이런 원소들이 이렇게 있었어. 몇 개 안 되네. 더 40개? 41개요. 41개? 그러니까
118종류 중에서 요 정도는 좀 알자. 물론 더 많이 알면 좋아요. 그런데 굳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 정도는 웬만하면 어디선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거야. 아니 원소를 이렇게 우리가 외우려고 해. 다음 시간에 다 시험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 원소에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외우나요? 원소에 다 각각의 번호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넌 제일 가벼우니까 1번, 넌 두 번째 가벼우니까 2번, 넌 3번. 즉 가벼운 순서대로 원자 번호를 매긴 거야. 멘델레예프라는 아저씨가 이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때까지 있던 원소를 가지고 너는 가벼우니까 1번, 너는 1이야 질량이. 너는 질량이 한 3쯤 되니까 원자 번호 2번, 그 다음에 6 대구, 9 대구 왜 이랬어.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 아니 근데 지랄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애들 원소를 찾아도 질량이 20인 거야. 그 다음에 20? 너무 많이 차이 나네. 아니야 여기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서 원자 번호를 띄워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진짜로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를 한참 썼어요. 그런데 이제 막 기계가 발달되고 막 그러다가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이 아저씨가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자꾸 다 맞는데 몇 개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원자한테 엑스레이를 쏩니다. 쫙 쏘잖아? 그럼 엑스레이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원자한테 부딪혀서 튕겨나옵니다. 그 튕겨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원자들마다 다 달랐던 거야. 그래서 그 반사되어 나오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긴 거야. 그거를 우리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 몰라도 돼요? 모즐리라는 아저씨가 만든 주기율표야. 그럼 도대체 이 아저씨는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고 갈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 그럼 이 아저씨가 도대체 원자 번호를 어떻게 매겼을까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려면 니네들이 이제 덩달아 함께 해야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체리야,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별 모양? 네모? 세모? 자 찍어봐. 원자는 무슨 모양일 것 같아요? 원 모양. 그렇죠. 어머 얘들아,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원자는요 둥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너네 말은 지구 둥글죠? 달 둥글죠? 태양 둥글죠? 그럼 거기에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애들 도대체 왜 둥글지? 이런 거야. 사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답도 되게 좋아요. 그럼 그 답이 뭐니? 걔들요 돌아서요. 그럼 지구가 빙그르르 도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자전. 오케이. 태양, 지구, 달 다 자전하기 때문에 둥근 거야. 그럼 얘도 자전하나요? 오케이. 자전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건 사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원자는 둥그러 이런 건 알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 원자를 살펴보잖아요. 분명히 아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원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너네들은 사실 니네들도 원자를 물어보잖아. 제일 중요한 단어인 화학적이라는 말을 말 안 하죠. 그냥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입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꼭 그 앞에 화학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러면 화학적으로 쪼갤 수 없다는 건 다른 방법으로는 쪼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다른 방법이 바로 뭐니? 화학하면 뭐가 생각나? 물리적. 물리. 그래서 이 원자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 쪼개잖아요. 힘을 가해서 쪼개는 걸 물리라고 합니다. 힘 가해서 막 쪼개잖아요. 그럼 쪼개집니다. 예. 그래서 뭐가 나오니? 자,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에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만 원자요. 오! 자, 나 분명 찍는 거 봤죠? 네. 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자 이거 선생님 막 장난하면서 그렇지만 찍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니? 원자의 중심에 지구의 중심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 핵이죠. 그런데 이 원자핵의 크기가 자 이제 상상하는 거야. 너네 학교에 갔어. 학교 운동장이 원자야 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오 원자 졸라 크게 이제 확대한 거야. 그리고 마당에 가가지고 가운데 갔어. 모래알 하나를 딱 주워요. 모래알 너는 핵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원자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핵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엄청나게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그럼 원자의 구조에서 이거 요만해? 아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놓으면 공부하기가 지랄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자 요 정도는 돼야 공부할 만하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나 이제 보통 표현할 때 내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장에 야구공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운동장에 모래알 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어머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대를 했어. 원자 핵이구나. 그럼 너네들이 이제 원자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요. 중심에는요 원자 핵이 있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렇지.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전자라고 부릅니다. 네, 옛날에는요 이 전자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어. 제가 마이너스를 띠니까 음성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전이 전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전기를 일으키는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류가 막 흘러 그럼 그 안에 전자가 막 움직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빙글빙글 핵 주변을 돌아. 그러니까 원자를 설명할 때는 원자는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핵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라고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원자의 구조. 어머 아니 그러면 핵 안에는 뭐가 있나요? 이 마이너스가 왜 핵을 자꾸 도나요? 핵을 좋아해서. 그럼 이 마이너스가 좋아하는 애는 당연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플러스. 그렇지. 그럼 이 플러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양성을 띠는 입자 양성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양성자가 막 여러 개도 있나요? 당근 나는 두 개를 그릴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플러스와 플러스. 자자자자 규민아 플러스랑 플러스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그럼요. 같은 전기를 무조건 막 밀어내죠.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배우나요? 막 다 밀어냈죠. 그럼 얘네 둘이 지금 막 졸라 야리고 있는 거야. 저 새끼 뭐야? 왜 내 옆에 있지? 까자씨. 막 이렇게 야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친구 착한 친구가 야 니네 싸우면 안 돼. 내가 내가 니네 좀 가려줄게. 그리고 가운데 뭔가 끼어 있습니다. 나도 하나 더.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 중성자라고 부르죠. 말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도 있대일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전자를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칸이 비니까. 그럼 전자는 영어로 이거는 아까 전기를 일으키는 입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전기가 전자랑 영어 단어가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우리 전기하면 영어 단어 벌써 머릿속에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전자가 영어로 뭐니? 일렉트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전기전자 할 때 일렉트리시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다 여기서 온 거야. 그런데 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우리 전자를 표현할 때요.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다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조금 고학년이 되잖아. 전자는요 일렉트론
이렇게 쓰고요. 오른쪽 위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쓴답니다. 이게 전자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 이런 걸 봤어. 아, 전자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오늘 겁나 중요한 겁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의 이들의 입자들을 좀 비교를 할 건데요. 뭘 비교할 거니? 야, 얘네 전기 어떻게 띄어? 전기를 좀 어려운 말로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예쁘죠? charge. 전하. 발음 좀 어려워. 내가 좀 나이가 좀 오래돼가지고 구닥다리가 발음이 그지 같아요. 이제 전하 이런 게 있어. 그럼 이 전하라고 하는 건 전기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 그럼 얘네들 전하의 종류는 뭐니? 양성이니까 플러스, 중성이니까 없어. 전자는 마이너스야. 근데 이제 오늘의 핫포인트. 내가 오늘 숫자를 쓸 겁니다. 근데 숫자는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껴볼까요? 야, 양성자 한 개가 갖는 전기의 양은 얼마야?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이야. 거듭 제곱인데 막 마이너스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을수록 이 숫자는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졸라 작은 숫자. 선생님 저 마이너스 안 저런 거 안 배운대요? 그냥 졸라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 아니 그럼 이거 엄청 작아요. 숫자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런 숫자는 다 알려줘요. 그런데 뭘 느끼는 거니?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얼마인데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쿨롬. 헐, 아니 선생님 얘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 도가 달라. 이게 오늘의 핫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거니? 자, 우리 원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자, 이게 오늘의 핫포인트 단어입니다. 우리 원자라고 부르는 모든 원자 있죠. 모든 원자는 중성입니다, 여러분. 어머,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그럼 모든 원자가 중성이라는 말은 중성자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의 개수랑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의 핫포인트예요. 오케이? 이거는요, 화학 공부를 할 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머, 그럼 선생님 모든 원자는 중성이니까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는 같은 건가요? 안 된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그래? 그럼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들의 질량의 비율이에요. 사실 원자가 제일 조그만하잖아. 원자나 졸라 가볍죠. 그럼 그걸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당연히 다 가볍죠. 그런데 양성자 하나가 질량이 얼마나 되니? 라고 하잖아. 듣고 스치고 마는 거야. 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요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야. 마이너스 23제곱이. 마이너스는 여기 클수록 조그만 숫자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을수록. 어머, 그럼 이 얘기는 겁나 가볍네? 그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잖아. 너 가볍냐? 너도 졸라 가볍고 너도 졸라 가볍지. 막 이렇게 끝나. 그런데 지네들끼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엄청 차이나요. 비교해줘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유 야 전자 이 새끼 봐라.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애가 촐싹거리고 돌아다니니? 가벼워서. 오케이. 마치 우리의 머리카락 같은 존재. 코딱지만 해갖고 흔들리지도 않네. 이런 머리카락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자는 머리카락.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팽 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를 잃었어. 그럼 우리 몸에 머리카락이 빠졌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오늘 맨날 머리 감다 머리카락 졸라 빠졌어. 자,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빠졌어. 아이고 많이 빠졌네. 좀 가벼워졌나? 그러면 서울에 올라가요. 그럼 가벼워지나요? 아니요. 말도 안 되죠. 바로 전자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이 제일 가벼워서 얘를 1배라고 하잖아. 1. 그렇다면 양성자는 전자보다 얼마나 무겁니? 1836배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구나. 지들끼리는. 그럼 여기에 중성자는 1838배가 무거워요. 어머. 얘네들이 졸라 무겁네?
머리카락이라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자의 질량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전자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막 점수로 떨어지나요? 사실 점수 아니에요. 이건 1837점 얼마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1 조금 더 차이 나는 거죠. 자, 오늘의 포인트 두 번째. 우리는요. 전자의 질량 1을 무시했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요 차이도 무시합니다. 어머, 너네 둘이 질량이 똑같구나?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니? 원자 전체의 질량은 바로 핵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네 둘 때문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는 거니? 원자 번호 그리고 질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저씨가 원자 번호 따졌잖아요. 야, 원자 번호는 뭘로 따져? 그러잖아요. 바로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따질 거예요? 우리 아까 원자의 질량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어? 핵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냥 질량이 아니라 우리는 뭘 따지냐면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진짜 질량이 아니고 개수야. 그럼 누구의 개수니? 아까 얘기한 포인트 두 번째. 아주 무거운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아주 무거운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게 할 거야. 이게 이들의 질량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더하게 한 숫자가 2배야. 그러면 진짜 질량도 몇 배라는 뜻일까요? 2배라는 뜻이죠. 그게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오케이? 어머나 별것도 아니네. 당연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채우고 잠깐 쉴게요. 우리 여기에 봐봐. 어머 선생님 얘 플러스 2개야. 그럼 얘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너 원자 번호 2번이네구나? 원자 번호 2번은 헬륨인데요. 그럼 어떻게 쓸 거니? 자, 여기 왼쪽 아래에다가 전 세계 공통 표기 방법입니다. 나 2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물론 번자는 절대로 안 써 있죠. 그냥 숫자만 덜렁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것은 바로 그 원자의 원자 번호. 동시에 야 나 양성자 2개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다가 표기를 합니다. 그럼 왼쪽 위에다가 4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야, 나 질량수 4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야? 네 번째. 나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랑 더하기 4개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너네 봐봐. 이걸 딱 봤어. 헐. 한륨. 얘들아, 양성자 몇 개야? 2개. 2개. 한륨. 양 더하기 중이 사람에? 그럼 중성자 몇 개야? 2개. 2개.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헬륨은 이렇게 써있네.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 이걸 딱 보고 헬륨의 양성자는 몇 개일까? 2개. 헬륨의 중성자는 몇 개일까? 2개. 그럼 헬륨의 전자는 몇 개야? 2개. 그자. 왜?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한 명씩 시켜볼까요? 자, 여기 쓸 걸 지금 여기다 쓰자 그래요? 그냥 쭉 더하는 거 아니에요? 탄소는요, 요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 제리야. 자, 이 시절 딱 봤어. 그럼 탄소라고 하는 C라는 애가 있어. 이 C라는 탄소는 양성자가 몇 개라는 뜻일까요? 6개. 오케이. 체리가 대답한 거야? 아니요. 자, 그러면 이거 중성자는 몇 개일까요? 6개. 그 전자는 몇 개일까요? 6개. 오케이. 자, 이제 체리가 대답 봅시다. 그러면 질소, 이건 질소인데요. N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원소리 외울 거야. N이라고 하는 질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체리야. 자, 질소 양성자 몇 개? 중성자. 오케이. 전자. 9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뭐야 지금 졸라 이상한데 왜 226677이에요? 다 그런가요? 내가 이런 것만 일부러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것도 있나? 당근. 자 한번 해볼까? Na 나트륨. 그럼 나트륨은 규민아.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규민아, 나트륨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12개. 그렇지. 전자는 몇 개?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헉, 뭐야, 얘 하나가 더 많네? 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F2 철입니다. 철은 원자 번호 26번, 그리고 56의 질량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양성자 볼까요? 자, 양성자, 호준아. 네. 자, 이 친구 양성자 몇 개일까요? 26개. 오케이. 그럼 중성자는 몇 개일까요? 39. 전자는 몇 개일까요? 26. 어머! 아니, 많이 많아졌다. 많이 많아졌네? 자, 그럼 여러분. 아니,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자꾸 많아지지? 내가 지금 원자 번호를 자꾸 키워가고 있죠? 그런데 자꾸 많아지네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니? 아까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성자 사이에 중성자가 끼어있는 이유. 싸우지 마. 싸움을 말리려고요. 그럼 얘네들은 양성자, 즉 싸우는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같은 개수를 싸움을 말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졌어. 그랬더니 얘는 4개는 더 많아졌죠. 그럼 이 말에 따르면 원자 번호가 더 커지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어머. 그럼 우리 금도 한번 볼까요? 자, 금은 원자 번호 79번이에요. 197의 질량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영아. 자, 금 양성자 몇 개? 79개요. 그럼 중성자는 120개요. 예? 120? 저 9 아니에요? 70. 미안해. 내 글씨가 그지 같았죠? 자, 197이에요. 100. 118개. 으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양성자는 전자는 몇 개? 70. 뭐야,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우라늄도 한번 볼까요? 우라늄은 자연계성에 존재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마지막 원소예요. 그럼 얘는 92번인데요. 그럼 이 얘기는 93번부터는 자연계에 있던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지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이제 질량수 되게 많은데요. 그 많은 거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볼까요?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빼기하기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우라늄 234의 질량수야. 유찬아. 네. 자, 얘 양성자 몇 개인가요? 12개요. 중성자는요? 전산자는 131에 뭐래 142요. 오케이. 전자는요? 92.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지랄하고 얘 봐라. 멋있겠지. 엄청나죠? 얘는 1.5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이들은 널 상상을 해봐. 속에서 막 92가 졸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말리 앉아서 막 이러고 말리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매우 내부가 그렇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 막 호시탐탐 씨발 너무 싸운다. 안 되겠어. 야 쪼개자.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우라늄들은 틈만 나면 쪼개지려고 막 하죠. 그런데 그냥 예쁘게 똑 쪼개지는 게 아니라 쪼개지면서 이상한 애가 뿅 그렇지 뿅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쏙 들어가면 아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방사능 물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원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볼까요? 아니 싸우는 애가 있어서 중성자가 있다면서요. 그럼 그 얘기는요. 양성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네요. 원자번호 1번은요. 원자번호 1번은 양성자가 하나죠. 네. 싸우는 애가 없어. 평화로워. 그러면 싸움을 말리는 친구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굿잡. 어머. 그러면 수소는요. 아유 자꾸 어떡하지? 끝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쉬어야 되는데 지금 막 자꾸 쉬고 다니면 미안해라. 어떡하면 말이 끊을 수가 없네. 어떡하지? 끊을 수가 없네요. 지랄고 막 선생님 말 신나가지고 수업하고 막 애들 막 미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선생님 수소는요 양성자가 딸랑 하나라면서요. 그 중성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중성자 진짜 필요 없습니다. 전자 하나. 오모 초간단 구조.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럼 너네 봐라.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아주 얍상하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모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린 말. 오케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화학은요 문제가 쪼잔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도 같이 쪼잔해져야 돼. 그죠? 이런 거를 틀려가지고 막 1등급, 2등급 되잖아? 그러면 애들 막 머리 쥐어뜯습니다. 난 미쳤구나. 막 이렇게요. 이런 식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수소를 표현해볼까요? H 이렇게 썼어. 현호야 H 이렇게 썼어. 그러면 나 여기다 뭐라고 써? 나 여기다 뭐라고 써? 1이라고 써야 되겠죠. 왜냐면 잘 말해야 돼. 막 이거 막 기다리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1이라고 쓰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쓰는 숫자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수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럼 있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있을 필요 없는 떨거지 같은 친구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깍다리 하나 붙어있는 수소도 있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전자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한번 표현해볼까요? H 현규야. 네. 그럼 얘는 나 여기다 뭐라고 써? 1, 여기다가 2, 굿자. 어머 이런. 그럼 얘네들은요 일반적인 수소보다 몇 배가 무거워? 2배. 그래서 이런 건 무거운 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겁다를 한자어로 무거울 중자. 얘네들 중수소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어머 그럼 하나 더 붙으면 안 되나요? 뭐 굳이 뭐 안 될 것까진 있나요? 아예 애들 막 그러다니까 졸라 못생겨지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 하나. 그럼 얘는 아니 수소인데요. 누구 아는 사람? 자 현우. 네? 예? 규민. 장비가 좀 규민. 호진이 저요? 호진이 규민님. 규민이 유큐민. 제가 된. 아니 막 뭘 하는 거야? 너뭐 호준이 네. 규민이 네. 죽는다 저 새끼 진짜. 심야. 호준아 네. 자나 여기다 뭐라고 써? 1, 여기다 뭐라고 써? 3, 굿자. 그럼 얘는 일반적인 수소보다 몇 배가 무거워? 3배.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름은 3배 무거운 수소, 삼중 수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 그럼 얘네들은요, 에이씨 원자번호 똑같은데 질량이 달라요. 다르네요. 이렇게 예. 원자번호는 똑같은데 질량이 다른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번호가 3번. 같은 동자예요. 같은 원소야.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요거 1번, 2번, 3번은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아니 나 계속하면 어머! 안 되겠다. 그냥 해야겠다. 미안해 나. 아니 뭐 어떻게 50분 50분 하면 이거는 아니야. 미안합니다. 너왜 4시까지 하고 있었지? 4시까지 하고 싶어? 아니, 여기까지 하면 나 죽어요. 선생님 제 이거 호준이는 이거 4시까지 끝나고 바로 하고. 가고. 형규가 4시까지 하고 싶대요. 아니 호준이가 같이. 형규가 같이 자, 하고 지랄하지 말고 자 봅시다. 자 정해진 시간은 3시예요. 미안해 다음에는 꼭 우리 쉬자. 오늘 하면 진짜. 자 그래서 동요수는 뭐니? 이거를 그대로 말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질량이 다르죠. 네.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동요수가 뭐야? 그거요. 원자 번호는 똑같거든요. 그런데요 얘네들은요 질량이 달라요. 그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또 말 바꾸기.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원자번호는 양성자잖아. 그러니까 말 바꿔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이 달라진 이유 중성자의 개수가 어떻기 때문이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동위원소가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 다른 거 다 똑같고 중성자 개수만 다른 애야. 이게 바로 동위원소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애들이 되게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원자 번호가 같고 양성자 수가 같으면 자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전자수가 그렇게 쓸 것 같지만 말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근데 이게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야 도대체 화학은 뭐 배워? 그러면 원소 배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멋지게 화학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학문이니? 전자의 이동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을 건지 얻을 건지 2개 잃을 건지 3개 얻을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화학이에요. 물론 얘네들은 실감을 못합니다. 뭔가 있어. 그런 전자, 그렇지. 근데 전자는 내가 지금 예측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전자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전자수를 갖고 이렇게 안 씁니다. 전자는 화학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입자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성질을 갖은 거냐면 화학적 성질을 갖은 거예요. 그럼 질량과 같이 숫자로 표현하는 성질 있죠. 무게, 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우리는 무슨 성질이라고 하냐면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오케이? 아 그럼 동위원소는 수소만 있나요? 너무 잠깐 뾰족이가 있어. 저희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어요. 방송사고다. 저기 안 나와. 관중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얘네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동위원소는 수소만 있냐고요? 노노노.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요 이름이 왜 동위원소인가요? 동자는 하긴 무슨 동자라 했어? 같은 동. 그럼 위는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위치할 때 위자예요.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 어디에서? 주기율표에서. 그러니까 가장 왼쪽 위에 수소 나 1번 질량수 1자리 여기야. 그럼 질량수 2자리 나도 여기. 질량수 3자리 나도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런 애들은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즉 같은 친구라는 얘기죠. 질량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같이 친구. 그렇다면 여기다 이제 원자번호 1번 수소를 썼잖아요. 그럼 원자번호 2번은 여기다 쓸 겁니다. 헬리움. 그러면 너네들은 이거를 수헬 이렇게 그냥 앞자만 따서 외울 거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원자번호 3번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리튬. 이제 원소를 먼저 외우고. 그럼 그 다음에 베릴리움. 자, 여러분 리베죠, 리베. 앞자만 따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리베가 독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I love you 이렇게 하잖아요. 리베 자, 고등학교 때 1년을 배웠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단어예요. 리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 리베 누구를 사랑하니? 난 우리 딸을 사랑하지. 우리 딸은 박씨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딸은 박씨 맞아요. 리베 박씨. 근데 내가 걔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냐면 아주 높죠. 노오프네. 그랬어 서로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게 한 거예요. 리베빗이 노오프네. 그래서 걔한테 나만 아는 뭔가를 주고 싶어.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주소잖아. 나만 알지. 나만 알지. 자, 리베빗이 노오프네. 이거 8개입니다. 나만 알지?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PS 콜라. 제품명 얘기하면 안 돼? PS 콜라. PS 콜라. PS 콜라. 그 내가 나만 알지 PS 콜라를 걔한테 줬더니 걔가 그거를 마시고 크크 트름을 하더래. 그래서 여기도 8개가 있죠? 여기 2개 이렇게 띄어 읽어야 돼. 수헬 리베빗이 노오픈에 나만 알지 PS 콜라 크크 펩시 안 돼.
너너너너너 제품명 광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PS 콜라. 그리고 펩시 콜라라고 읽잖아.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써놓는다. 그러면 안 돼. PS 콜라. 코카콜라. Now. 자, 그런데 여기다가 코딱지만큼 더 붙일 겁니다. 어디를 붙일 거니?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세로 줄이죠? 수리나카. 앞자만 또 딴 거야? 수리나카. 루비디움, 수리나 세슘, 순간 수리남이지. 수리나 죽는다. 세슘, 수리나카 FR. 이거 프랑스 할 때 그 프랑슈이에요. 아니 그래서 앞자만 따볼까요? 수리나카 루세프. 무슨 주문 같죠? 수리나카 루세프. 수리나카 루세프. 수리나. 하리나. 이거 아니야. 수리나카가 루세프.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앞자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니까 배만카, 스트론튬, 바리움, 라듐 욕하지 말고 배만카 쓰바라. 자, 수리나카 루세프, 배만카 쓰바라. 그럼 여기 세 번째 줄이잖아요. 동수와 알루미늄과 뭐라고 하면 돼? 분말. 왜나 욕 같지? 아, 용 아니야. 왜 그래? 소야 이거 욕하려고 자, 그렇게 우리 하는 거 아니야? 앞자만 딴 거예요. 주기율표는 가로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로줄도 매우 중요한 거다. 자, 수리나카 루세프, 배만카 스바라, 분말. 그 다음에 CSI 어제 많이 들어봤죠? 아, 그게 연방수사국인지 지랄인지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 수사를 하다가 자 CSI가 이게 인이고 질소잖아요. 인지를 잡았어. 아니 왜 이 경찰이 인지를?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경찰이 예스! 자 CSI가 인지를 잡고 지네들이 뭐라 그래? 예스! 그래 인지를 졸라 빡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뭐라 그래? 뻑시브랄. 자 CSI가 인지를 잡아서 OS 뻑시브랄. 그거 어떻게? 우리는 이 사이를 모든 걸 가장 사실 도둑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헬륨, 네온, 아르곤 해내야 되죠. 이렇게 막 역경을 딛고 다 이런 모든 짱 드라마다. 걸 해내야 되죠. 자, 수엘, 니네비시 노오픈에 나마라지 피스콜라, 합법적으로 크카. 역할 수 있어 수리나카 로세프, 베마카스바라, 분할, CSI가 인지를 잡아서 OES, 퍽시브랄 해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요, 주기율표는 가로줄에 같은 가로줄에 뭐가 있는지, 같은 세로줄에 뭐가 있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저거 재벌집 자. 막내들보다 되게 막장 드라마. 뭐야? 왜 지랄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동위원소까지 한 거고요. 오케이? 네. 자, 우리 6쪽에 동위원소까지 한 거고요. 7쪽 원소기호 한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갈 거고요. 여기 이제 영상 들으면서 필기 안 한 사람 여기다 이제 끄적끄적 써 넣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잠시 후 가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를 너네들 영상을 듣고 잠시 2페이지랑 아까 말했잖아요. 3페이지 어디까지냐면 9번까지. 네. 9번까지 채워서 찍어서 보내기. 와우. 오케이? 와우 막 수업 시간 바로 전에 채워서 찍어서 보내면 막 욕할 수도 있어요. 현규 욕 먹겠다. 안 됩니다. 최소한이야 어젯밤에는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문자 아무 때나 보내도 돼. 엄마가 막 밤에 보내지 말라고 해도 그냥 보냈어요. 상관없어요. 현규 숙장. 왜냐면 난 다 무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내도 돼요. 어차피 채점은 아침에 합니다. 오는 길에 바퀴벌레가 긁어 먹었어 저 새끼 뭐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오늘 배운 거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죽었는데 아 너무 어려웠다 근데 이제 진짜. 기본적인 거 처음 듣는 내용은 있겠지만 이제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현규 숙제는 안 한다. 제이 손모 가지고 있네. 나이스 야야 나 숙제 다 한다 이거 꾸준히 해볼 거다 나쁜 놈아. 잘 가. 선생님 현규가 제